예, 자 이제 부동산 등기 종류, 자 민법의 주제인데 요거는 등기법에서도 같이 중복적으로 출제합니다. 자 등기 종류는 요 등기법 강론에서 나가는 이 등기 이름들 있죠. 요 이름들 용어 기초 작업하는 게 요 등기 종류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이 제목 자체만 쓸게요. 371페이지 하단의 2절 부동산 등기 종류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이제 요 부동산 등기 분류 작업은 자 이렇게 시작 보통 다 합니다. 자 첫 번째 등기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 정보를 갖다 기록해 놓은 건데 등기 무엇을 갖다 등기하느냐를 갖다 법률 용어로 등기의 대상 이렇게 용어 사용해요. 자 대상이라고도 용어 사용하고 또는 요거는 이제 법적인 기준 자체는 아니니까는 이제 또 학문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등기 자체가 부동산 정보를 공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동산에 관한 어떤 정보를 갖다 공시하는 역할을 갖다 수행하느냐가 공시 기능 이렇게도 용어를 사용해요. 두 가지 용어로 이제 다 사용하는데 등기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등기가 공시하는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공시 기능에 따른 등기의 분류, 대상에 따른 등기의 분류 학자마다 이제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데 똑같은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배우는 등기는 부동산만을 갖다 등기하는 거니까 자, 등기 대상에 따라서 권리의 객체를 갖다가 물건 얘기하는 겁니다. 권리의 객체를 갖다 등기하는 게 있고 권리의 주체를 갖다 등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등기하는 걸 배우는 거니까 부동산이란 물건 자체를 갖다가 등기하는 경우와 부동산이란 물건에 대한 재산권을 갖다가 등기하는 게 있다는 거죠. 두 가지로 이제 구분 작업해 나가걸라 부동산 표시 등기냐, 부동산 권리에 관한 등기냐. 그러면 항상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갖다 등기할 때는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를 함께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등기 기록, 이제 다음 주에 뭐 1등 기록 볼 텐데 하나의 등기 기록에는 부동산 정보가 공시가 되어 있으면은 자 재산권에 관한 정보만 공시되어 있다. 그 재산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소유권자가 갑이라고만 등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갑이 소유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어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소유하고 있는 객체인 땅, 소유하고 있는 객체인 건물 표시도 반드시 같이 등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부동산 정보 등기할 때는 표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를 함께 등기하도록 돼 있음. 자, 이걸 이제 함께 등기하는데 표시에 관한 정보 등기하도록 돼 있는 데가 법률 용어로 여기입니다. 표제부. 다음 주서부터 이제 용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 등기가 재산권자가 갖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을 갖고 있는지를 등기상 증명서에 보려면 항상 등기상 증명서에 표제부라는 데 보면 소유하고 있는 땅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등기상 증명서에 나온다면 저당잡고자 하는 그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땅이 어느 땅인지가 표제부라는데 저당 잡혀있는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부동산의 표시 등기하는 데가 어디? 표제부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표시를 갖다 등기하고 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의 변동사항을 갖다 등기하는 거죠. 그 재산권의 변동은 항상 이분법으로 항상 모든 법을 펼쳐나가는데 재산권의 이름이 소유권이냐 소유권 아닌 권리냐 이렇게 펼쳐나가려. 왜 이렇게 펼쳐나가는지는 여러분들 이제 민법 교수님하고 앞으로 할 텐데 왜 그렇게 펼쳐나가느냐. 소유권을 완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완전과 제한이라고 용어를 사용하걸랑 완전이란 물건의 이름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랬죠. 물건에 대해서 뭐든지 다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소유권을 완전 물건이라고 해요. 그럼 물건에 대해서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건 세 가지로 행사할 수 있걸랑 물건을 쓸 수도 있고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물건 빌려 수익 얻을 수 있고 물건을 처분할 수 있고 이 세 가지 권능을 보유한 권리 이름을 소유권 이렇게 부르고 완전 물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자 완전 물건 아닌 건 다 제한이 돼 있다는 거네. 사용수익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걸 담보물건, 처분 권능이 제한되어 있는 제한 물건을 용익 물건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민법 교수님이 할 거고 권리를 갖다 분류할 때도 그러면은 소유권이냐 소유권 외의 권리냐 이렇게 분류 작업을 갖다 등기법에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갖고 소유권에 관한 정보는 소유권 변동 사항은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데가 여기라는 겁니다. 갑, 구. 그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라는 이제 법률 용어를 만든다는 거죠. 항상 용어 만들 때 소유권이냐 소유권
아니냐 이렇게 법조문의 법률용어 만들어 나가는데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갖다 등기하도록 법에서 만들어 놓은 데가 을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 정보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 어디에다 공시 표제부에 부동산의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권리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다 공시 갑구 을구.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서부터 부동산 정보 보려면은 하나의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표제부라는 법률 용어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 자 이제 부동산 정보 보려고 등기사항 증명서 뗀 거 아니야? 등기사항 증명서에 저당권 보고 싶어. 있는지 없는지. 과거 이력, 현재 이력 보고 싶걸랑 어디 봐야 돼? 반사적으로 을구. 현재 소유권, 과거의 소유권, 이력을 갖다 보고 싶어. 갑구. 그다음에 소유하고 있는 게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건물 소유하고 있는 건지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에 어느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건지 건물을 갖다 소유하고 있다면 건물을 저당 잡고 있다면 어느 건축물을 갖다 저당 잡고 있는 건지 물건을 갖다가 등기사항 증명서에 봐야죠. 물건 보려면 어디 봐야 나와? 표제부. 이게 이제 반사적으로 용어가 되기 시작하셔야 돼. 자, 그래갖고 등기를 부동산 표시 등기냐 부동산 권리 등기냐 이렇게 법에서 구분하거나 또는 자, 부동산 표시 등기하는 데가 법률이 역을되니까 부동산 표시 등기를 표제부 등기다.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를 등기하는 걸 갑구, 을구 등기다. 이 법률 용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오늘서부터 이 용어 사용 방식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표시 등기 또는 표제부 등기, 부동산 권리 등기 또는 갑구, 을구 등기 이 법률 용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법조문이. 이 법조문을 갖다 나누는 이론상의 기준이 등기, 대상, 공시, 기능을 기준으로 나눈 거걸라. 그러면 이 양자 이제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이제 물론 기본서를 이제 들어가면 그때 이제 다루기로 하고 이제 일단 용어 작업 트레이닝이 되셔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부동산 자,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건 갑골구에 등기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또 세부 작업이 들어갑니다.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등기하는데 자, 2번 분류 작업이 요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갑골구에 등기하는 게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를 등기해 놨걸라. 그러면 갑골구에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를 갖다 등기하면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등기라는 건 요 등기는 자, 위에 거 밑에 거 다 지칭하는 거 밑에 거만 전제로 하는 거 밑에 거만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 거 등기가 지금 무슨 등기라고 지금 용어 부르기 시작했는데 부동산 권리 등기, 갑구 등기, 을구 등기라고 지금 부르기 시작했죠. 갑구, 을구에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을 갖다가 법에서 부여해 주느냐는 거야. 자, 그럼 갑니다. 갑구, 을구에 등기하면은 법률에서 법적 효력을 갖다 이제 부여하걸랑요. 이 법적 효력을 갖다 이제 여기 있네. 다음 주에 이제 이 민법 얘기를 또 들어갈 거예요. 오늘 갖고 민법 얘기 끝내지도 못해. 자, 그럼 가면 이 다음 주에 이제 민법 얘기를 제가 이제 조금 더 해드릴 텐데 그 민법에서 배우는 등기하면은 이런 효력이 있어. 등기하면 이 효력 인정해 줄 거야. 등기하면 이 효력 인정해 이렇게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걸랑. 자, 그럼 갑니다. 자, 그럼 민법이란 법률에서 등기를 하면은 일정한 효력을 갖다 등기하면 자, 요 여러분 효력 하나는 용어 배웠어. 이미 지금 등기하면은 자,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도 인정해 주고 있죠. 오늘 첫째 시간에 배운 게 지금 이건데. 벌써 세 개나 오늘 용어 배웠는데. 등기하면은 부동산을 갖다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해 주고 있죠. 그다음에 등기라는 걸 하면은 그 등기한 사항을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도 법에서 인정해 주고 있죠. 그걸 대항한다. 그러면 자 갈게요. 벌써 우리 세 가지나 용어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민법 세 가지를.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민법 엄청 많아요. 등기하면 부여해주는 그 법적 효력이 물권 변동 효력도 있고 처분할 수 있는 효력도 있고 대항할 수 있는 효력도 있는데 어쨌든 효력은 힘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힘은 뭐 해야 인정한대? 등기하면 인정한대죠. 민법에서. 그러면 법에서 인정해주는 그 법적 힘을 갖다가 부여해주는 경우가 있고 등기라는 걸 했어도 등기했는데 그런 법적 힘을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는 등기가 있어. 이렇게 분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하면 그 법에서 인정해주는 법적 힘을 갖다 부여받는 등기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민법에서. 무슨 등기? 종국 등기. 이걸 갖다가 그럼 등기는 왜 쳐? 이렇게 부르면 되지. 법적 힘을 부여받기 위해서 등기 치는 거잖아. 돈 내가면서. 법적 힘 부여받을 일이 없다면 등기 칠 일이 없지. 법적 힘을 부여받기 위해서 등기 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일반 등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라는 걸 했다 하더라도 그런 법적 힘을 갖다가 등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힘을 갖다가 법에서 그 힘을 인정 안 해주는 등기 이름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비 등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용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위에와 밑에 이제 용어 등기 이름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결론. 자, 이제 공부해야 될 텐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냐? 종국 등기가 뭐가 종국 등기요 하면은 전부 다 종국 등기에 이렇게 대답하면 돼. 효력에 따라. 어디에 등기하는 건? 갑구, 을구. 그러면 갈게요. 소유권 등기 종국 등기인가요? 전세권 등기하는 것도, 지상권 등기하는 것도, 가압류 소유권 가압류 등기하는 것도 종국 등기라고 해요. 그냥 해. 소유권 가처분 거는 것도 종국 등기. 소유권 등기 보면 법원에 그 법원의 땅 지금 팔리기 시작해서 물건 올라와서 이건 이제 매도인이 팔 물건이 아니라 법원에서 팔 물건이라고 등기부에 올려주는 게 있거나 그걸 이제 여러분 뭐라고 경매 개시결정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등기? 그럼 땅 소유권이 갑구에 등기되는데 그 밑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라는 법률 용어가 올라갔다는 건 이 땅은 이제 소유자가 팔 물건이야? 법원에서 팔 물건이야? 법원에서 땅 소유권 팔 물건이야 이렇게 올라간 게 경매 개시결정 등기라는 거예요. 임의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있고 이제 강제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있는데 법원에서 땅을 갖다가 자 팔아달라고 저당권자가 팔아달라고 올리면 임의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올라가고요. 일반 채권자가 법원에 판결받아서 이 땅 팔아달라고 법원에 올리면 강제 경매 개시결정 등기라고 법률령 올라갑니다. 어쨌든 뭐 지금 뭐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 지금 감 잡는 건데 종국 등기 그러면 소유권 법원에 임의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갑구에 떴어요. 그거 종국 등기일까? 가야 돼. 그다음에 소유권 만약에 매수인에게 넘어간 소유권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등기부에 갑구에 소유권 말소 등기 이렇게 법률 올라가 있걸랑 말소 등기도 종국 등기일까? 소유권 말소 등기? 종국 등기. 그러면 자 갑니다. 뭐가 종국 등기야 하면은 여러분들 공부하기 쉬워. 교재를 안 봐야 공부할 수 있걸라 이제 등기법 파트는. 자 갈게요. 등기부에 갑구을구에 나오는 게 전부 종국 등기예요. 이렇게 하면 돼 이제 공부를. 갑구을구에 나오는 게 전부 종국 등기예요. 자 이제 근데 그 전부에서 외울 게 하나가 있어. 딱 하나만 빼고 이렇게 공부해야 돼. 하나만 빼고인데 딱 두 개도 아니고 하나 빼는 건데 뭐 암기할 거 그럼 딱 하나만 빼면 되네. 뭐만 빼고 다 종국 등기야. 가등기라는 이름 법률용 올라가 있는 거 빼놓고는 갑구에 을구에 올라가는 건 전부 종국 등기예요.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돼. 그러면 이건 오늘부터 할 줄 아셔야 돼. 자 그럼 갈게요. 전세권 말소 등기 효력에 따라 종국 등기예요. 또 고민하려고 하면 안 돼. 종국 등기였더라 하면 안 되고 이거 아니니까 종국 등기지 이렇게 이제 공부해 나가는 거야. 뭐 어떤 이름이 아니니까 종국 등기야. 가등기라는 이름이 아니니까 종국 등기야. 그다음에 임차권 설정 등기 종국 등기입니까? 그러면 그거 대답할 땐 나 안 배웠는데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거 쓸 수를 없다니까는 전부 다 종국 등기라니까. 뭐가 아니니까 임차권 설정 등기 종국 등기야. 가등기라는 이름이 아니니까 종국 등기 이렇게 공부하시면 이제 공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등기 효력에 따라 갑구을구에는 다 법적 효력이 있는 종국 등기인데 그 법적 힘을 인정 안 해주는 등기를 예비 등기라고 그 등기 이름이 딱 하나밖에 없대요. 뭐? 그러면 이러면 여러분들은 이쪽을 이제 암기하셔야 됨. 이거를 암기하셔야 됨. 왜? 이거 빼놓고는 다 위에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밑줄 치려고 교재를 밑줄 치고 있어. 여기에는 수천 가지가 넘는데. 하나만 딱 빼고 다 종국 등기 이렇게 공부하시면 다 맞아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그러면 요거 이제 요까지 이제 작업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럼 뭘 배우는 거냐? 이거 다음 주에 부동산 등기할 등기 효력 배운다 그랬잖아. 그럼 등기하면 민법에서 어떤 효력 부여해주는데 어떤 효력 부여해주는데 어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진행해 나갈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걸 하려면 이번 주 용어가 돼야 여기에다 이제 붙이는 작업을 갖다 해나가자. 등기하면 부여되는 법적 효력.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그럼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걸 이제 참고로 하나 등기법 진짜 등기법 많이 공부해야 돼. 수강생뿐만 아니라 지금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물권 변동 효력이 인정되는 걸 종국 등기라 한다. 이렇게 써놓은 교재들이 에듀윌 아닌 교재 많이 있어요. 시중에. 물권 변동 효력 생기는 걸 종국 등기라 한다. 그러면 물권 변동 효력 안 생기는 건 종국 등기 아니라는 얘기네. 그렇게 지금 교재에 써놓은 애들이 수없이 많아요.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물권 변동과는 절대 상관없는 얘기예요. 등기하면
법률에서는 민법에서는 수많은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데 그 수많은 법적 효력 중에 어느 하나의 효력을 갖다가 부여해 주는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하고 종국 등기. 그 법에서 부여해 주는 그 많은 법적 효력 중에 어떤 효력도 인정을 못 받는 등기를 갖다 무슨 등기를 한다? 가등기. 이렇게 구별해 이거 해 나갈 수 있어요, 나중에.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다음 세 번째 분류 기준 가셔야 돼요. 세 번째 분류 기준은 자, 뭐를 갈 거냐? 자, 이쪽 가야 돼. 자, 그럼 세 번째 분류 기준이 자, 이제 먼저 이거 써 볼게요. 세 번째 분류 기준이 이거 볼랑이요. 방법이라고도 용어 사용하고 형식이라도 용어 사용. 두 가지 용어를 시험에서 뭐 출제위원마다 다 사용을 하더라고. 이 두 가지 용어를. 자, 등기의 방법, 형식에 따른 분류로 이제 어떻게 이제 분류 작업하느냐? 이렇게 이제 분류 작업합니다. 자, 주등기라는 법률 용어, 주를 독립등기라고도 음으로 또 사용해요. 그다음에 부기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고. 자, 그러면 등기 방법 형식에 따른 분류는 무엇과 무엇으로 용어를 구별하는지 먼저 이제 들어오시 시작하셔야 돼. 독립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주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기도 해. 음으로 하면 주등기, 부기등기, 뜻으로 하면 독립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이제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시험 출제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용어를 다 사용하니까 제가 가르쳐 드린 겁니다. 주등기, 독립등기 두 가지 용어 다 사용합니다. 자, 이건 뭔 얘기냐고 등기하는 방법 형식에 따른 분류래. 자, 등기하는 방법 형식에 따른 분류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자, 갈게요. 한번 을구를 한번 해볼게. 갑구, 을구 다 해볼까? 자, 간단하게 이제 등기 기록에 갑구에 자, 이제 저기서 용어 시작했잖아요. 갑구에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공시하는 건데 권리에 관한 사항 중 소유권에 관한 사항 공시한다 그랬죠. 그러면 자, 갈게요. 최초 땅 소유권이 토지 소유권은 언제 만들어진다 그랬지? 땅 소유권이 뭐 해야 만들어진다? 거래해 갖고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 그랬는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데 그 법률 규정이 저와 함께 3주 동안 배웠던 공가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구청의 지적 공부라는 장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지적 측량해 갖고 그 지적 측량한 토지대장의 최초 소유자 이름을 지적소관청이 소유자로 조사 결정해 줘야 땅 소유권이 처음 생긴다 그랬죠. 자, 그럼 땅 주인은 토지대장에 신규 등록 받아서 최초 소유권 생겼습니다. 물권 변동 일어났죠? 등기하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그럼 최초 소유권을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 신청하겠죠? 등기하려면 등기소 등기관이 직권 등기 신청이 있어야 그러면 신청한다면 공동신청이 원칙인데 보존등기는 아까 법률 규정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사유입니다. 그러면 최초 소유자가 단독으로 보존등기 신청하겠죠? 신청하면 신청하는 방법은 들어가서도 할 수도 있고 접속해 갖고 할 수도 있고 들어가는 거 방문 신청 이렇게 해야지. 그 토지 관할 등기소에 들어가는 거 방문 신청. 아예 인터넷 접속하고 싶어? 전자 신청 두 가지 다 허용됩니다. 그러면 방문 신청하든 전자 신청하든 흐름대로 그대로 자 방문 신청 전자 신청할 땐 다 예외자로 없다 그랬잖아. 요식 행위가 적용돼. 제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걸랑. 그러면 방문 신청하건 전자 신청하건 뭐와 뭐를 제공해야 되냐면 신청 정보 첨부 정보 반드시 제공해야 돼. 예외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제공했죠? 그러면 등기관이 보존 등기를 갖다 최초 소유권의 이름을 등기하는 게 보존 등기인데 보존 등기 막번해 주에서 검토하고 하겠어. 검토할 때는 자 다시 기일정에서 출석하라고 그런 거 없어. 뭐만을 갖고 등기 기록은 없으니까 이제 보존 등기할 때는 뭐와 갖고 신청 정보 첨부 정보만 대조해서 읽었다가 적법하면은 수리, 부적법하면 각하. 자, 적법해요. 자, 적법하면은 등기해 주잖아요. 등기할 때 처음 등기 기록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 뭐의 하나의 등기 기록? 한 필지, 한 개 건물. 그러면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한 한 필지 토지의 등기 기록 처음 이제 파일 하나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 표시를 갖다가 기록 올려야겠지. 어디에? 표지앱에. 땅 최초 소유권에 관한 사항 어디에? 갑구 이제 됐어요. 자, 여기까지 본 겁니다. 그럼 갑구를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갑구에 최초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기하는 게 이렇게 등기하는 거걸랑. 소유권
존이라고 법률 용어 씁니다. 자, 등기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자가 신청한 날짜 몇 번째로 신청했는지 여기다 적고 그 다음에 최초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자 소유자 이름 A 이렇게 해볼까? 주인번호 주소 생략 도로면 주소 생략 그러면 하나의 등기 이게 끝마친 거야. 그러면 하나의 등기 끝마쳤으면은 등기관은 갑구에 지금 처음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등기 하나 날 때마다 등기한 순서를 왼쪽 좌측변에 등기한 순서를 반드시 쓰게 돼 있습니다. 등기한 순서를 어떤 방법, 어떤 형식으로 등기한 순서를 갖다 쓸 거냐는 거야. 자, 그럼 등기한 순서를 주라는 건 독립된 일련번호 아라비아 숫자로 등기한 순서를 써나가는 거야. 그러면 자, 이거 등기 처음 올라갔죠? 등기한 순서 처음 일련번호 아라비아 숫자 시작은 0부터라고 하는 사람 없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 이제 주등기로 등기했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주자를 갖다 음으로 하면 독립 주자이기 때문에 독립 등기로 등기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자, 갑니다. 그러면 등기한 순서 방법 형식은 반드시 등기 왼쪽에 이제 등기하고 나서 반드시 등기한 순서를 갖다 표시하는데 그 쓰는 방법 형식을 독립된 순서의 형식으로 표기하는 걸 무슨 등기? 주등기. 자, 이제 해볼게요. 이 A 땅을 갖다가 매매했어요. 매매했으면 매수인 앞으로 매도인의 소유권을 바꿔야겠네. 자, 준비. 매매하면은 자, 물권 권리 변동 생기죠. 오늘 배운 거 그대로 스토리 해봐봐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에 민법이 1년 내내 배운 게 지금 제가 그 1시간 동안 압축한 게 1년 내내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걸라. 자, 뭐 귀납법을 꼭 사용하셔야 법은 잘한다 그랬습니다. 권리 변동 생겼어. 물권 변동 생겨야 돼. 채권 변동 생겨야 돼. 물권 변동 왜? 갑이 A 토지 소유권을 갖다 매수인에게 대금을 받고 넘겨주는 행위 하려고 하는 거걸라. 그러면 매매계약 자체는 채권계약이지만 그로 인해서 매수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건 매도인의 소유권을 갖다 취득하기 때문에 물권 변동 효력을 갖다가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럼 물권 변동 효력 생기려면 매매하면 생겨 아니면은 매매 없이도 생겨 해야지. 매매가 법률 행위라면은 등기까지 하여야 생겨. 매매가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이라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 생겨. 매매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가 필요로 해 필요로 하지 않아. 필요해. 그럼 뭐까지 하야? 등기까지 하여야. 자, 갑니다. 등기는 갑니다. 어디에서 등기?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서 등기관이 등기. 그럼 등기할 때는 등기관 시작. 등기관 둘째 시간 시작하는 겁니다. 등기관은 자, 자기가 매매한 사실 알고 알아서 등기하는 게 직권등기야. 직권등기 원칙 신청이 있어야 등기해 주는 게 원칙. 신청. 그럼 신청하면은 매수인 혼자서 매도인과 같이 공동 신청. 등기소에 직접 들어가서 안 들어가서도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안 들어가서 할 수도 있어. 다 있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방문 신청할 수도 있고 전자 신청할 수도 있어. 방문 신청하건 전자 신청하건 자 반드시 뭘 제공해야 돼?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제공 안 하면 절대 우리나라 등기 신청 예외 있을 수가 없걸라. 전부 다 시험 나는 얘기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 정보, 첨부 정보 들어갔지. 들어가면은 등기관이 자 막바로 등기해줘 심사해. 심사할 때는 소유권 전등 이거 모니터 켜놓는다는 거죠. 켜놓고 자 모니터 켜놓으면은 표제부 갖고 일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모니터에 표제부 갖고 일구하고 자 신청 정보, 첨부 정보 들어온 거 있죠. 모니터하고 신청 정보, 모니터하고 첨부 정보, 그리고 신청 정보 적은 거하고 첨부 정보 갖고 온 거하고 대조. 이거 대조해서 이상 없으면 수리하죠. 그럼 무슨 등기?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기해야 되잖아. 자 했잖아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어디? 갑구에 등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등기하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업무 해나가는 거걸라. 자 서류 갖고 온 날짜 몇 번째로 갖고 왔는지 그 다음에 원인 매매 어디 있어요 이게 교재. 자 등기했죠. 자 또 등기 하나 끝났네.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지금 하나씩 끝난 겁니다. 자 등기 배우는 건 이거 하나 입력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등기법은. 자 그럼 갑니다.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갑구에 등기했죠. 등기한 순서 방법 표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등기 왼쪽 시작되는 지점에 등기 다 입력하고 나서 여기다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쓰면 1번의 다음 순서가 뭐야? 그럼 2번으로 등기한 순서 표시해 놓으면 그걸 무슨 등기? 주등기, 독립등기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법에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해 볼게요. 자 요 B라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죠. 등기할 때는 소유자 B는 성명이야. 그리고 요 밑에
자, 주민번호 이게 주소가 같이 올라가. 그럼 땅 매매 갖고 매수인이 등기까지 했으면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등기 올라갈 때는 매수인의 이름만 올라가 주소도 같이 올라가. 같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한 군데 딱 거기 땅 거기에 살고 있으면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야 돼. 아무 데로 돌아다닐 수 있어. 그게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겁니다. 헌법상에서. 그러면 따라서 이거 땅 취득했을 때는 여기 살아갖고 등기부에 여기 사는 곳이 올라갔지만은 이거 여기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지요. 그럼 땅 취득했을 때 등기부에는 예전 주소지로 돼 있잖아. 요거 고쳐야죠. 자, 갑니다. 요 고치는 것도 등기해야 고치는 거잖아. 요 기록을 등기관이 바꿔줘야 고치는 거니까 등기해야죠. 등기해야 될 사건이 발생했어. 자, 준비. 등기는 신청으로 직권으로 그 들어가는 거예요. 신청으로. 신청한다면은 자, 공동신청 단독신청. 공동신청. 근데 이거 주소 바꾸는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등기 명인인 소유자 B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라라고 법에 규정된 사유입니다. 그럼 신청했죠? 신청하면 그 신청하는 방법은 들어가서 아니면 들어가지 않아도 둘째 시간의 위력이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아셔야 돼. 거기에 앞으로 배울 모든 얘기가 거기에 지금 다 나옵니다. 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서 직접 주소 변경해달라고 변경 등기해달라고 신청하는 게 방문 신청.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갖고 하는 게 전자 신청. 세 번째, 그 방문 신청하건 전자 신청하건 반드시 뭐를 제공하여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제공해서 등기 신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면은 적법하면은 수리, 부적법하면 그 주소 변경한 등기 각하하겠죠. 자, 이상 없었어. 그러면 등기해주면 되겠죠. 자, 누구의 주소를 바꿔주는 등기해야 될 거야. 소유자에 관한 주소 바꿔줘야 되는 등기라면 당연히 소유권에 관한 등기 아니야. 소유자의 주소 바꿔줘야 되는 등기니까. 그럼 어디에? 갑구에 이제 감 잡아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실무 훈련이고. 그러면 자, 주소 변경 등기 이제 하죠. 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2번 해놓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법률 용어 쓰고 접수연호를 접수원호. 자, 등기 원인 전거. 전입신고된 거 거주지 이전. 그 다음에 전입신고된 주소지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올리겠죠. 이게 등기야. 자, 등기 끝마쳤죠. 등기 끝마치면은 자, 하나의 등기 끝마쳤으니까 요거 등기한 순서 여기에다 방법 표시해야 되잖아. 자, 요거는 자 이제 부기는 종전의 등기에 종전의 주등기 번호에 번호를 덧붙여서 등기하는 방법을 표시하는 걸 부기한다고 하는 건데 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부기로 하라고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럼 부기하는 방법은 자, 2번에 소유자 주소 고친다는 거니까 2번 주등기 번호를 내리고 이렇게 내려놓고 2번 번호. 그럼 2번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빨리 불러. 주등기 이렇게 불러야지. 뭐라고? 주등기 번호를 내리고 나서 자, 슬랫을 긋고 이게 의라고 읽는 거예요. 뭐라고? 그리고 자, 1 이렇게 표기해 주는 겁니다. 이걸 부기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앞에는 뭔 번호고? 주등기. 뒤에는 부기가 붙어 있죠. 그러면 읽는 방법은 이의 부기 1호. 오늘서부터. 읽는 방법 아셔야 돼. 기존을 할 줄 알아야지. 또 이의 1 이렇게 읽지 말고 그건 집어 읽는 거고. 또 구청에 하는 거하고 또 헷갈릴라 또. 토지대장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집원 2의 1인 거고 이거 등기부 이렇게 하는 건 등기한 순서 써놓은 거지. 이거 집원이 아니죠. 그러면 이 등기한 순서 이렇게 써놔 있으면 이거 읽는 방법 이제 오늘서부터 아셔야 돼. 어떻게 읽는다? 이의 뒤에가 부기라는 법률용 부기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의 부기로 이의 부기로 오늘서부터 읽을 줄 아셔야 돼. 또 2-1 또 이의 1 또 이렇게 읽지 말고 이의 부기 1호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갈게요. 자, 이거는 지금 주등기 2번 주등기에 부기가 돼 있잖아. 더할 붙자에 2번 주등기의 번호가 덧붙여서 1번이 생겼잖아. 이거는 함부로 할 수 있대.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할 수 있대. 법률의 규정. 그러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가 부동산 등기법 52조에 규정되어 있걸랑. 그럼 52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가 9가지가 있걸랑요. 그걸 갖다 그 중에서 지금 이게 지금 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이 주소 변경한 걸라. 그 부기등기로 변경하는 것은 함부로 절대 할 수가 없고 부동산 등기법 52조에 규정되어 있는 9가지 사유에 하나여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만 부기로 한다.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게 꼴랑 몇 가지래요? 9가지. 그러면 등기는 몇 가지래요? 수천 가지. 그럼 이걸 익힐 거인지 안 익힐 거예요?
주등기 익힌다고? 그럼 큰일 나는데. 9가지 익힐 거예요? 수천 가지 익힐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본서 나와도 여기에 있는 거 뭐 여기 소유권 보존등기 주등기 도표면도 넣고 등기면 표시 부기등기 이렇게는 그 도표 볼 거예요? 아니면 그거 안 볼 거예요? 나중에 안 봐야 돼요? 왜? 요거 1년 내내 요거 9가지 익힘 작업하셔. 9가지 제약은 전부 다 무슨 등기야? 자, 제가 말씀드려 볼게. 이거 왜 주등기로 했지? 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왜 주등기로 했지? 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이건 왜 이거 부기로 했지? 법의 규정이 있는 9가지의 배당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여기. 이거 왜 해야 되느냐고요? 시험에 나니까 하지. 그럼 나도 가끔가다 나면 안 해도 되잖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냈어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한 해도.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요거 주소 변경했죠? 변경하고 나서는 종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종전의 소유자 주소 변경한 거잖아. 그러면 2번 주등기, 2번 안에 소유자의 주소 부기로 덧붙여서 변경한 거야.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표시하고 나면 종전의 주소는 이렇게 금을 긋걸라. 금이 꽂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보이라고 노랗게 근거하는 건데 이거부터 이제 용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자, 이걸 갖다 법률 용어 이제 뭐라고 하는지 오늘 수업부터 들려야 돼요. 말소. 금 긋는 행위를 뭐? 말소. 그러면 주소 변경 등기를 했을 때는 종전의 주소는 뭐 한다?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주소 변경 등기는 뭐로 하고? 부기 등기로 하라고 법에 규정돼 있고. 자, 이제 갑니다. 현재 소유자 이제 누구지? B 해야지. B 해야지. 땅 소유자 B 해야지. 자, 그럼 B의 땅에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자, 땅을 갖다가 전세금을 주고 한 3년 동안 빌려 쓰고 싶어. 5년 동안 빌려 쓰고 싶어. 땅 임대차로 땅 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땅을 직접 배타적으로 쓰고 싶다니까 빌려주세요 하게 되면 땅 사용하게 돈 낼 테니까 사용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오늘 갈게요. 제가 임차권. 땅 내가 직접 아무 상관없 당신 땅 주인이잖아. 당신 상관없이 이 땅을 내가 직접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전세권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세권은 물건이고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참고로. 돈 줄게 좀 2년 동안 쓰면 안 될까요? 다시. 물건 채권? 채권 해야 돼. 채권. 뭐요? 이 A가 B가 가지는 토지를 내가 3년 동안 돈 낼 테니까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자, 그럼 갑니다. 이 B로부터 그러면 땅을 사용 수익 처분을 누가 할 수 있는데 소유자 B가 할 수 있는데 3년 동안 내가 당신하고 뭐 아무나 상관없이 이 땅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직접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요구하면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돼?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야 돼?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했어요. 그러면 취득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들 C야. 여러분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게 물건 변동, 채권 변동 시작 들어가요. 다시 이제 민법 갔다가 이제 등기 뽑아야 되니까. 물건 변동, 채권 변동. 물건 변동. 그 물건 변동 법률 효과를 얻고자 해. 물건 변동 중 자, 법률 요건 중 행위로 얻고자 하는 것과 법률 규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과 법률 행위. 전세 설정 계약이 법률 행위. 둘 이상의 의사 표시 합치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법률 행위로 얻고자 하는 거냐? 법률 규정으로 물건 변동 얻고자 하는 거냐? 하늘과 땅 차이라 했죠. 법률 행위로 얻고자 한다면 1 받다. 등기의 기능 중. 법률 규정으로 물건 변동은 2 받다. 아까 등기의 기능. 그 민법력이 모르면 아예 이제 용어를 못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1 받다에 적용받음, 2 받다에 적용받음. 받다 어디 갔나 또 질문하지 마시 그런 거. 첫째 시간에 조라면지 이제 얘기 못 해. 자, 1 받다죠? 그러면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해. 그러면 등기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면은 B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라고 안 해요. 전세권 설정자. C 여러분들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 두 개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 되죠? 왜? 법률행위 중 두 개 의사표시 합치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만들어놨걸라. 그러면 B와 C 간에 그 계약의 이름을 법률용어로 민법에서 뭐라고 만들어놨다?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고 법률용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 B를 소유자라고 안 하고 전세권 설정자, 물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전세권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계약에 따른 전세금 다 건너가면은 물건 취득해 등기까지 받아야 취득해.
등기 받아야 돼. 등기하에 효력 발생하걸라. 그럼 자 갑니다. 등기하려면 등기는 전세 설정 계약 한 거 등기관이 알아갖고 알아서 등기 아니면 신청이 있어야. 자 이제 등기법 들어옵니다. 이제 등기법 들어오는 거야. 지금까지 민법 했다가 등기 신청하려면은 자 공동 신청,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그러면 여러분들 전세권자 누구의 협력이 있어야 등기 신청할 수 있네? B의 협력이 있어야 등기 신청할 수 있네. 이게 돼야 되겠고. 그러면 등기 신청한다면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가 공동 신청. 자, 신청한다면 신청하는 방법 들어가서 직접 방문 신청하든지 내가 사용자 등록 얻어갖고 인터넷 등기소에 입력 정보를 입력하면은 이 전세권 설정자한테도 너 등기소에 갖고 사용자 등록해갖고 내가 입력하는 정보 읽어보고 사용자 코드가 그래야 들어가지. 들어가서 네 코드 승인 코드 넣어줘. 그래갖고 공동 신청하든지 전자 신청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제공했죠? 자, 등기 신청에 들어가서 이제 접법하면은 심사하죠? 심사해서 형식적 심사, 신청 정보, 첨부 정보, 등기 기록 얘 펴놓고 심사하잖아. 이상 없으면은 수리, 이상 있으면 각하. 이상 없으면 이제 등기하면 되는 거죠. 무슨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시작 가야지. 어디에 등기하는 거지? 이거요. 그러면은 을구잖아. 소유권 외의 권리니까. 그러면 이제 을구에다가 이제 해주면 되지. 자, 해보자는 거예요. 을구에 여러분들 실화했잖아요. 자, 전세권 설정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여러분들이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한 날짜 몇 번째로 신청했는지 연도와 몇 번째로 가져왔는지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전세권 설정 계약 그 다음에 자 전세금 해볼게요. 전세금 3억 정도만 하지 뭐. 그 다음에 전세 범위 전부 토지 전부 그 다음에 전세기간 합의 있으면 기록 올라가고 합의 없으면 기록 안 올려도 돼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 C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을구에 또 처음 하나 등기 올라갔네. 이게 등기 하나야. 등기 올라갔으면 반 마무리는 이거 등기 몇 번째로 올렸는지 순서 써야 돼. 그러면 갑구와 을구는 이어지는 양식이 별개 양식이야. 여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기하도록 돼 있는 데고 여기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기하도록 돼 있는 게 처음 올라갔네.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별개 양식이잖아요. 1번 이렇게 등기한 순서 쓰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자 계속 가봐요.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자 C 앞으로 등기했지 않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뭐를 하는 거냐면은 D라는 사람이 B가 D에게 찾아와서 자 5천만 원만 빌려다오 요구하니까는 5천만 원을 빌려주는 채권자 입장에 자신의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담보가 돼야지만 5천만 원을 B를 믿고 빌려주지. 그랬더니 5천만 원 빌려가고자 하는 채무자가 나 땅이라는 재산이 있어요. 내 땅 담보로 제피고 나 땅을 5천만 원 못 갚을 경우 당신이 법원에 따고 팔아달라 얘기해갖고 법원에서 대금이 나오면 거기에서 5천만 원 내가 못 갚은 거 회수해 가십시오. 이렇게 담보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D와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D라고 가정하고 D가 취득하고자 하는 게 자 시작 권리 변동 중 물권 변동이니까 채권 변동이니까 귀납법으로 시작해야 민법은 그 제가 첫째 시간에 한 게 민법 한 건 다 해드린 거예요. 그거 채권 변동이니까 물권 변동이니까 물권 변동해야 돼. 왜 물권 변동? 저당권이란 건물 토지 부동산의 당사자 법률 행위로 성립되는 이름은 저당권이라는 건 물권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걸라. 그러면 저당권 취득하는 물권 변동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럼 저당권 취득이라는 물권 변동 효과가 법률 행위로 생기는 것과 법률 규정으로 생기는 것과 법률 행위. 이 사람은 내 땅을 담보 잡히겠습니다. 돈을 빌려주겠습니다. 그 합치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몇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있어요? 2개 이상의 의사표시 합의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법률 용어를 쓰겠죠. 민법에서. 그럼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저당권자가 되려면 효력 등기하여야 효력이 저당권 이 토지에 저당권 취득하는 효력이 발생 등기 없이도 등기하여야. 그럼 등기하면 이제 등기법 이제 들어가야. 그것까지 이제 민법 얘기였고 그거 다 배웠다는 전제 자유자재롭게 돼야지 등기가 된다니까. 응? 자, 등기하러 들어갈게요. 그럼 등기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 그러면 갑구에 하는 거예요, 을구에 하는 거예요? 을구 하는 거죠? 누가 등기해? 등기관이.
등기관이 시작 개시 신청으로 직권으로 그대로 적용은 둘째 시가 위력하셔야 돼. 등기법 모든 펼쳐나가는 얘기 민법 모든 펼쳐나가는 얘기를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고 등기법 모두 펼쳐나가는 얘기를 둘째 시간에 개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갈게요. 등기 신청이 있어야 돼. 그럼 신청한다면은 자 저당 담보 잡는 사람 저당권자 권리자죠 여러분들. 그러면 담보 잡히는 사람 소유자 B죠. 자 여러분들 혼자서 아니면 B와 같이 왜? 공동신청이라니까. 그럼 B의 협력이 없으면 절대 저당권 설정 등기 못하네? 이렇게 갈 줄 아셔야 돼. B와 공동신청하죠? 공동신청한다면 직접 들어가서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등기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인터넷에 접속해갖고 상대방의 승인코드 넣어줘갖고 할 수도 있고 그게 방문신청, 전자신청. 그러면 방문신청하든 전자신청하든 뭐를 제공해서 신청정보 첨부정보 제공하지 않으면 절대 저당 등기할 수 있는 방법 없걸랑. 신청정보 첨부정보 제공했죠? 제공했으면은 심사했죠? 심사했으면 그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어디에? 을 구에. 저 이제 기록하는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당권 설정 접수늘 접수번호 신청한 연도 그다음에 몇 번째로 신청했는지 그게 접수늘 접수번호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저당권 설정이라는 권리 물권 변동이 뭐 때문에 등겼어요? 그럼 여기에는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이름을 써주겠죠. 법률 행위 중 어떤 이름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한 거잖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빌려준 채권액이 자 여기 1억만 할게요. 채권액 1억 그 다음에 자 저당권자 이번에 이제 D 해볼게. 등기 끝마쳤죠. 이게 또 이제 하나의 등기가 난 거야. 이걸 지금 배우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그러면 지금 하나하나 등기하는 거 보니까는 지금 이거 지금 제가 하는 과목을 막 알아서 하면 돼. 민법 다 알고 들어와야 돼. 지금 어떤 경우든 민법 다 알고 민법에 여러분들은 중개사 민법이 아니라 민법 다 알고 지금 들어와야지 지금 등기법 지금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자 그러면 하나 등기 끝마쳤죠. 등기 끝마쳤으면 일단 등기한 순서 써야 되는데 등기하는 순서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은 자 이건 법률에 규정이 있는 때만 가능하죠. 그럼 등기관은 요거를 본다는 겁니다. 여기에 9가지에 해당하는 거에 이게 해당하면은 부기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거에 배당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럼 여기 9가지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등기로 하면 되는 거. 1번 다음에 번호 주번호는 뭐지? 독립된 번호는 이렇게 하면 또 등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해보면 이제 감 잡아요. 자, 현재 이 B의 땅에 C가 전세 살고 있고 D가 지금 담보 잡아놨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갑니다. C 전세권자는 이 전세권을 갖다가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이 땅을 배타적으로 직접 꼭 써야 되나 중간에 이거 빼고 나갈 수가 있나? 빼고 나갈 수가 있어. 이제 빼고 나가 볼게요. 자, 전세 살고 있던 것을 갖다가 C가 일하는 사람에게 빼고 나갔어요. 그럼 빼고 나가려면 이 전세금 인수해서는 들어와 하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러면 당사자 간의 전세권 양도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로 인해서 일하는 사람이 C로부터 가져오죠? 뭘 가져와요? 물권 변동, 채권 변동. 물권 변동해야지. 아니 얘가 C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뭐야? 그럼 전세권은 채권이야 물권이야? 물권.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일하는 사람이 가져오면은 물권 변동 생기는 거야? 채권 변동 생기는 거야? 왜? 물권 변동, 채권 변동이라면 당사자 간의 거래 행위 그 계약 있으면은 그냥 생기는 거야. 그런데 물권 변동이라면 등기 하에야 그 효력이 생기는 거걸랑. 그러면 자 전세권 지금 양도 계약만 하면 전세권이 넘어와 이전 등기해야 넘어와. 등기 하회야 넘어가는 1번 빠따의 효력을 적용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등기 하회야 전세권이 이전되는 물권 변동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거걸라. 자 그러면 전세권 양도계약 한 거 자체만으로 넘어와 등기까지 해야 넘어와. 자 그럼 등기하려면은 자 등기는 신청이 있어야. 신청하려면 전세권 물권 넘겨받는 여러분 혼자 권리자 혼자서 의무자와 같이 공동 신청. 등기소에 출석해서 하거나 방문 신청. 인터넷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어. 신청할 때는 신청정보 첨부정보 제공하죠. 자 그러면 적법하면 등기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등기 이름을 물권 변동 이름 등기 중 저당권 전세권 이전 등기라고 해요. 전세권 이전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일단 갑골 구간에서 놀겠지. 소유권에 관한 등기인가 전세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외유 권리에 관한 등기인가?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자, 그러면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을구에 자, 이제 등기관이 이렇게 기록을 해 준다는 겁니다. 전세권 이전 접수연료를 접수번호 신청한 연도와 몇 번째로 신청했는지. 자, 그다음에 등기원인 설정 계약 이전받은 전세권자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요. 했죠? 자, 했습니다. 그러면 등기끝 마쳤잖아요. 항상 등기끝 마치면 등기하는 형식 방법을 여기다가 기록해야 된다잖아. 자, 법에 여기에 이거부터 그럼 등기가 이걸 주등기를 봄 부기등기를 봄. 이게 법에 등기끝 마친 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9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부기로 여기 해당하지 않으면 주등기 번호를 매기는 거야. 업무할 때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전세권 이전 등기는 52조에 뭐라고 되는지 9가지 중에 뭐라고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는 부기 등기로 한다?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다. 그럼 여기 지금 무슨 등기인가 보세요. 전세권 이전 등기네. 그러면 이쪽을 봤더니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니까는 부기 등기로 해야죠. 그러면 전세권이 어디 있지? 했죠? 말소해야죠. 왜? 말소해야지. 이제 전세권이 자가 누구니까? 이니까 이걸 살리면 돼. 말소해야 돼. 말소해. 다 아니면 전세권자만. 전세권 나머지는 이걸 갖다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이거 살려야 되잖아. 이거 그대로.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등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갈게요. 이거 부기등기 지금 했죠. 왜 부기등기로 했음? 법의 규정이 있으니까. 이거 감 잡아야 돼. 그러면 등기관은 권리를 갖다 등기할 때는 아무런 얘기가 법의 규정이 있는 사유는 뭐로 하는 것이고 부기로. 법의 규정이 없으면 주등기로 업무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매년 내느냐? 자, 갈게요. 부기등기로 이렇게 등기를 해놓으면 어떤 위력이 있는지를 볼게요. 자, 부기등기로 해놓으면은 요거 부기등기죠.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법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에 따른데요? 자, 그럼 갈게요. 나중에 저당권자 D하고 전세권 이전 받은 사람 E하고 있잖아. 두 사람이 똑같은 토지에 문제가 되면은 나중에 문제될 가장 간단하게 문제가 될 경우 이 땅이 경매 넘어갔단 말이에요. 법원에 경매 물건이 팔아달라고 경매가 붙여져 갖고 그게 낙찰자가 나와 갖고 허가가 떨어져 갖고 그 경매 받은 사람 매수인이 확정이 됐어. 그러면 그 매수인이 법원엔 그 매매 대금이 있잖아. 그 대금 갖고 저당권자도 빌려준 돈을 갖다가 나 이거 이 사람 이 토지의 권리자니까 내가 빌려준 돈 나한테 뽑아주세요. 전세권자도 이 땅에 나도 권리자니까 내가 전세금 박아놓은 거 뽑아주세요. 요구하는 걸 배당 요구라고 하는 거야. 뭐 요구? 그럼 배당 요구할 때는 균등하게 요구 아니면 순서대로 차례로 줄 서서 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줄 쓸 때는 권리가 빠른 사람이 먼저 앞에 줄을 서는 거, 권리가 늦은 사람이 뒤에 줄을 서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C하고 D하고 E하고 누가 먼저 들어왔어? D하고 E하고 누가 먼저 들어왔어? D가 먼저 들어왔고 E 나중에 들어왔죠. 근데 이 사람은 뭐로 들어왔어요? 부기로 들어왔잖아.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기 등기로 들어오면 주등기 순위에 따르래. 뭐에 따르래? 그러면 2번 뒤에 권리가 들어왔어도 부기 등기로 되어 있으면 선순위 권리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이때 법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대. 법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부기하는 거를 법에 규정해 놨다니. 그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이건 중요한 거니까 선순위 권리를 보장해 주거나 선순위 권리와 연관이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법에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고 이걸 제약은 다 등기관이 업무할 때 여기 있는 거 9개 보고 9개 해당하지 않으면 9개 해당하면 부기로 9개 해당하지 않는 99.9%는 다 이제 일로 가서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이렇게 등기관이 업무를 해나가도록 돼 있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상세하게 이번 과정서부터 하느냐?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지금 최근 10년 동안. 이거 묻는 문제. 올해까지 29회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묻는다니까. 이건 30회도 어김없이 물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기본 베이스부터 좀 익히는 작업하셔야 돼.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이거예요. 표제부 갑골구에 지금 등기하죠. 이거 등기하면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럼 갈게요. 자, 그러면
작년 28회 제일 쉬운 거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 지금 한번 기존 분들, 신규 분들은 못 푸실 거 기존 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차이가 있어야지. 변별력이 하나도 없으면 신규 분들이 너무 용기를 얻잖아. 자, 뭔가 한 번 더 갔다 온 건 갔다 왔으면 뭔가 차이는 있어야지. 자, 저는 28회 문제를 제가 풀어드릴게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에 의한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에 한다. 맞을까 틀릴까 한번 판단. 피드백 하는 거예요? 피드백은 꼭 해야 돼. 맞는 다가 있고 틀린 다가 있죠? 결론은 X. 지금 신규 분인데 이렇게 일치월장한다. 맨바닥이니까 지금 이걸 알아듣는 거야. 뭔가 쌓아놨던 분은 자기 쌓아놓은 걸 절대 고치려고 안 하거나 습관적으로 제가 암만 얘기해도 자기 아는 우물 안에서 계속 놀려고 해요. 지금 이게 어디서 하는 얘기야? 이게 어디서 하는 얘기야? 올해 법무사에도 난 문제예요.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게. 절대 어디에는 북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 권리 순위가 문제가 되는 갑구을구에서 노는 얘기지. 표제 건물 증축할 때 건물 2층으로 증축한 내용 올리는 게 여기 올리는 거잖아. 땅 지목 변경하는 거 분할하는 거 올리는 거 여기 올려나가는 거잖아. 여기에는 절대 뭐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권리의 순위를 갖다 등기하는 갑구을구에서만 이거 하는 얘기지. 표제배는 절대 뭐가 있을 수가 없어. 부기 등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이게 용어 와 닿아야 돼. 법무사, 중개사, 공이 다 기출문제 지금 이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마무리 갈게요. 그럴 때 왜 제가 일일이 지금 이 그림을 그려드리는지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마무리가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인데 이 분류는 왜 중요하냐면 강론에서 이제 배워나갈 지금 이 등기 분류들 시험에서 하는 이 분류들 있잖아요. 이게 요 내용에 따른 분류 기준으로 이제 편제를 갖다 해나가는 거걸랑. 자, 그럼 갑니다. 요거는 자 지워도 되겠지. 자, 등기 내용에 따라서 이제 분류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요. 자, 이제 갑니다. 자, 등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입자, 기록할 기자에 들 입자잖아요. 이거는 새로 생긴 사실 올리는 등기를 갖다가 법률용 무슨 등기라고 한대요? 기입 등기. 새로 생긴 사를 올려주면 다 기입 등기라고 법률. 기입하러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 변경 등기랑 변경 고친다 고친자 뜻이에요. 한자음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자, 요거는 왜 고치겠어요? 멀쩡한데 고치겠어요? 아니면 이상이 있어서 고치겠어요? 이상이 있어서. 고치는 등기, 고치고자 하는 내용의 등기 이름을 갖다 법률용어로 만들어내는 게 무슨 등기래요? 변경. 그러면 세 번째, 자 말소는 지울 말자, 지울 소자야. 그럼 이거는 고치러 가는 거, 이거는 지우러 가는 거. 왜 지우러 가지? 뭘 끝나기는 소멸했으니까. 소멸, 이건 지금 살아있는 권리가 아니야. 이거 소멸한 권리, 이거 지워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잖아. 지워주세요. 그러면 자 고쳐주세요. 변경하러 가요. 새로 올리러 왔어요. 그 다음에 지워주세요. 고쳐주세요. 빨리 지금 부를 줄 알아요. 그래 피드백 돼요. 자, 이거 할 줄 아셔야 돼. 이렇게 쉬운 용어냐고? 이렇게 쉬운 용어인데 여러분들 보면 못 보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갈게요. 요거는 복원시키는 내용의 등기. 뭐 하는 내용?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요거는 자 마찬가지로 멸실 등기는 소멸하는 내용의 등기를 멸실 등기라고 하는. 그럼 소멸하는 내용의 등기가 두 가지가 있네. 뭐가 있어요? 말소 등기하고 멸실 등기가 소멸시키는 내용의 소멸시켜 달라는 내용의 등기인데 자, 요거는 뭘 소멸시켜 달라는 거냐? 말소는 무엇을? 등기를. 이건 뭘 소멸시켜 달라는 거 하는 거냐고? 뭐를? 부동산을 소멸시켜 달라는 내용의 등기가 무슨 등기? 멸실리. 등기를 소멸시켜 달라는 게 이거 다 시험 나온 얘기들이에요. 시험 나온 얘기들
갖고 기초를 해야지. 쓸데없는 거 갖고 하면 되나? 자, 그럼 갑니다. 전세 기간이 끝났어. 멸실 등기해야 되나 말소 등기해야 되나? 왜? 전세권 소멸했잖아. 그럼 전세권 등기돼 있는 거 소멸시켜달라는 전세권 말소 등기해야 되잖아. 전세 살고 있었어. 건물이 화재가 났걸랑 뭐 해야 돼? 전세 살 물건이 없어졌잖아. 그럼 부동산이 소멸했을 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멸시. 등기 소멸했을 때 하는 등기가 말소. 그 등기에는 권리의 목적물이 물리적으로 소멸했을 때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연습. 이거 연습. 자, 할 줄 아셔야 돼요. 집 지었잖아요. 무슨 등기하러 가요? 또 모른다. 기입하러 가지. 나 집 지었으니까 내 집 등기해 주시오. 찾아왔잖아. 기입 처음 올리러 왔잖아. 기입 등기 치러 가. 이렇게 대답해야지. 뭐 하러 가? 자, 집 등기했어요? 건축주가 등기했어요? 등기하고 나서 자,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았어. 건물을 담보 잡히고. 그럼 은행 앞으로 등기해 주러 가야죠. 자, 빨리빨리. 뭘 변경이야? 뭘 변경이야? 은행 앞으로 새로 건물에 담보 잡히러 가잖아. 새로. 담보 새로 있었어? 없었어? 없었던 거 새로 올려주러 가잖아. 지금 이거 감자와 규제하고 뭘 하려고 그래? 지금 이거 해야 돼. 뭐 하러 가요? 은행 앞으로 기입하러 가야 돼. 담보 잡혀주러 가야 돼. 새로. 이렇게 가야지. 기입하러 가야 돼요. 되나 볼 거야 내가 진짜. 자, 저 은행 앞으로 저당 설정 등기 기입했죠? 해줬죠? 해주고 나서 은행 앞으로 또 가서 내 건물 가액은 한 이거 10억 되는데 은행에 꼴랑 빌린 게 1억밖에 안 되걸랑. 아유 근데 3천이 더 모자라. 은행 가서 3천을 더 빌려달라 했더니 자, 종전에 건물 1억 저당 잡혀 있는 거에 10억 가액이 되니까 3천 정도야. 추가 담보물 없이도 추가 증액해서 빌려주겠습니다. 빌려주는 계약이 체결되었어. 근데 그 3천에 대해서도 공짜로 빌려준대요. 담보물을 잡고. 근데 별도 담보물이 따로 필요하대요. 1억 빌려갔을 때 그 담보물 그대로 잡고 추가 증액만 해준대. 자, 그러면 등기부에 1억으로 저당 기입했죠. 그러면 3천 더 벌린 거 은행에서 올려달라고 요구하겠네. 뭐 하러 가요? 그렇지, 고치러 가야 되잖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변경하러 가면 되잖아. 뭐 하러? 변경하러 가면 되잖아요. 감 잡아야 돼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건물주가 나중에 원금 1억 3천하고 이자하고 다 갚았어. 뭐 하러 가요? 언제 대답이 벌써 나오는데? 말소 등기하러 가잖아. 왜? 원금이자 상환한 순간 저당권은 소멸한 거예요. 근데 등기부엔 저당권 설정 등기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 저당권을 저당권 등기를 소멸시키는 등기해야 되잖아요. 말소 등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감 잡으시겠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걸라. 등기 나중에 강론이 이 기준으로 나중에 법률로 펼쳐지기 때문에 이거 꼭 할 줄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럼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하나 더 고치는 것은 다시 이제 두 가지로 가요. 두 가지로 고치는데 그 잘못됐기 때문에 고치는 거잖아요. 원시냐 후발이냐 이제 나중에 법률 이렇게 사용할 거걸랑요. 원시적 잘못된 걸 고치는 걸 정이라고 만들어놨고 후발적으로 잘못된 거 고치는 걸 변경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왜 여기까지 하셔야 되느냐? 법조문 만든 입법자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 변경 등기와 이 변경 등기를 같이 변경 등기 이름을 쓰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그 문장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 변경 등기냐 이 변경 등기냐는 시험에 따라서 알아서 구별을 해야지 이걸 갖다 법조문에서 구별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강의의 편의상은 여러분들 이제 강의할 때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제가 이걸 구별해 드리기 위해서 이걸 넓은 의미의 변경 등기라서 광의의 변경 등기. 요거는 요 변경 등기가 고치는 게 다 변경 등기잖아. 근데 원시적으로 잘못됐을 때도 고치는 변경 등기고 후발적으로 잘못됐을 때도 고치는 게 변경 등기인데 요 넓은 의미의 변경 등기가 구별하려고 요거는 이제 좁을 협자 써서 협의의 변경 등기 쓰는데 시험에서는 이런 용어를 깐다 안 깐다? 안 깔아요. 그 문장이 이걸 의미하느냐 이걸 의미하느냐 알아서 여러분들 구별해야 돼. 법조문에서 입법자가 이걸 구별을 안 해놨어요. 제가 그냥 지금 강의 처음 하기 때 광의협의라는 용어를 쓰는데 절대 이런 용어 시험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알아서 여러분들이 구별 작업을 하셔야 돼. 넓은 의미의 원시, 후발 요거만 이제 하고 끝나는데 요거의 차이점 뭐냐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잘못이 일어난 시점이 원시냐 후발이라는 법률 용어 쓰걸랑이요. 하나를 갖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은행 앞으로 1억을 빌리고 저당 설정해줬다가 3억을 더 빌렸잖아. 그러면
등기부에 설정 기입등기 올렸을 땐 1억 올라갔잖아. 그 다음에 3억을 추가해서 올렸잖아. 그걸 후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변경등기란 이용을 썼죠. 잘 들어보세요. 애당초 건물 10억짜리 시가 건물에 대해서 1억 3천으로 빌렸는데 계약서에도 1억 3천으로 빌렸다고 표시했는데 등기 신청 정보에 거기다 쓸 때는 써야 된다 그랬잖아. 채권액란에 1억으로 표시해갖고 등기 올라갈 때 1억으로 잘못 올라갔어. 그게 이거 원이시. 그러면 이제 이름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뭐라고? 경정이라고 이름을. 그럼 어쨌든 이거든 두 가지를 다 법률 용어로는 법전에 뭐라고 하는데요? 변경등기라고 용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것까지 구별하는 거 할 줄 아셔야 돼요. 강론에 가면은 일단 두 가지 등기를 다 고치는 등기 뭐라 한다? 변경등기라 한다. 이렇게 용어 사용하시면 돼. 예. 되셨어요? 등기 종류 파트 또 중요한 얘기니까 오늘 그게 3개밖에 안 한 거예요. 이거. 특히 이제 등기법과 관련된 얘기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 얘기 있고 이건 절제 개론 얘기고 등기 기능 첫째 시간에 했던 얘기가 민법 전체 이제 배우는 거 그거 한마디로 할 줄 알아야 되걸라. 항상 배울 때는 민법 권리 변동 배우는 거야. 그 권리 변동은 자 일어난 거 원인에 따라서 요건에 따라서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일어나는 권리 변동이 물권 변동이야, 채권. 그 공식 집어넣는 거 배우는 게 이제 민법 교수님하고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법 그걸 다 배웠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니까 등기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물권 변동은 효력 발생하게 등기. 그다음에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 채권에 대해서는 대항하기 위해서의 등기.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등기 부동산 등기 업무할 때 특징. 그리고 등기에 이제 분류작업 요거 할 때 요것도 한 문제 배당을 하걸랑이에요. 민법에서 하든 등기법에서 하든 한 문제 배당하니까 이 용어들 이제 자꾸 눈을 익숙하고 귀로 들리기 시작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고. 그렇게만 해주시면 될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요 이어나갈 때 요거 할 때 계속 나갈 때 요거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릴게요. 등기법 어려워요. 계속 용어 많이 듣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방법. 오늘 요까지요. 수고하셨습니다.